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삐끗하면서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까톡. 아, 요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뭐 본인들은 깨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항미 원조라고 있어요. 요즘에 항미 원조. 요즘 이제 그 항미 원조군요. 동북공정이.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프레임이 넘어갔는데 예전에 동북공정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6.25 전쟁을 이제 중국이 우리를 오히려 도와준 거로. 미국 제국주의에 자기들이 맞붙어서 싸워갖고 도와준 거라고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왜곡을 한 거예요. 엄청난 중화 사상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뜬 연예인들 있잖아요. 중국 출신 연예인들이거든요. 뭐 엑소의 뭐 멤버 중국 멤버가 있거든요. 레이, 그 다음에 FX. 제가 아이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멤버 빅토리아, 그 다음에 프리스틴이라고 옛날에 그 프로듀스 101에 출연했던 주결경 씨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주소녀의 이제 몇 명 중국인들 이제 멤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SNS에 퍼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거기 연예인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했나요? 그거는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겉으로 볼 때는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자기들이 이제 페이북 같은 데다 올렸으니까. 근데 제 예전에 중화권 연예인들 예전에 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보면은 예전에 이 사람들이 초창기 때 연예계 데뷔할 때는 약간 자기들도 뭐 월드스타로 부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환구 15에서 얘기한 그런 그 기사는 자기들이 멘트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 알기로는 이런 것도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이런 걸 홍보를 하고 국뽕이죠. 적극적으로 연예인들이 좋은 스피커니까 다른 멘트를 하면은 가차없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결정을 한다. 예전에 보면 누굽니까 저기 이번에 뮬란 나왔던 여자 누굽니까 유익비. 유익비도 초창기 때 약간 중국 공산당의 발언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을 했다가 거세게 한번 질책을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 뭐 사실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뭐 있습니까? 이게 공안 통치나라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자기 생존이 달린 부분이다 보니까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입장을. 아니 우리 어릴 때 중공이라고 쓰다가 그다음에 한 우리가 한 20대 전 후부터는 중국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근데 요즘 다시 중공이란 말을 다시 많이 쓰기 시작하고 중공 많이 씁니다. 그만큼 시대가 또 지금 이제 공산당 그 시대. 이게 뭐 사실 보면은 어떻게 시진핑 체제에서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로 들어오면서 그 전에 뭐 우리가 뭐 덩샤오핑 장쩌민 시대 때 이렇게 좀 국수주의 중화 사상을 심하게 드러내진 않았지 않습니까? 심하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가 보면은 진짜 제가 볼 때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이 시진핑은 완벽한 독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완벽한 독재자. 완벽한 독재자가 아닌가 싶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각종 연예인들이 일종의 공산당들이잖아요. 얘들 공산당 당원 아닌가요? 공산당 당원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심하긴 했어요. 사실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원군의 항미 원조 출국 작전 70주년 기념이라는 해시태그를 같이 달아버린 거예요. 엑소의 레이가. 근데 이제 영혼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 영혼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당연히 뭐 항미 원조란 이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남침이지 않습니까? 공산 국가들의 연합 전선에 대한 남침인데 물론 북한도 보면 6.25 전쟁을 보면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북한도 6.25를 북한과 이제 미국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가 6.25 전쟁 지금 그러니까 정전도 종전하려면 협정은 우리나라가 서명하는 부분이었고 북한하고 미국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종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 친구들이 연예인 활동만 거의 해서 뭐 역사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도 없을 나이. 그리고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모릅니다. 잘 모르고 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자기가 아무리 자기 뭐 중국 자기 자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얘가 분명히 조금만 머릿속 생각해도 아 내가 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를 그리고 특히 또 한국에서 네. 활동하잖아요. 생계하고 즉 바로 연결돼 있는 건데 네네. 이거를 왜 이 친구가 스스로 했다? 스스로는 저도 보지 않고 봤을 때는 물론 스스로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중국 여자를 만나보니까 동북공정이란 역사를 배웠더라고 어릴 때부터. 아, 그래서 고구려가 자기의 영토고 네. 심지어는 한국 땅까지도 자기들이 과거에 우리 영토였기 때문에 수복을 해야 되는 우리가 통치권에 둬야 되는 나라다. 네. 이렇게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배워왔어. 당연하다고 이제 자기들은 생각을 할 수도. 아니 근데 이게 성립 항미 원조가 이게 성립이 되려면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이게 전혀 팩트에 안 맞는 그렇죠. 내용을 지금 이제 그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고춧가루 네. 그 중국산 고춧가루 보면은 나무 톱밥을 빨갛게 염색해서 우리가 그런 거 고춧가루 있었죠. 팔다가 네.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많았죠. 네. 우리가 그 미역을 수출하다가 이제 미역 한 2개 있고 나머지는 금은 비닐봉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같이 섞어가지고 그 태국에 팔다가 걸리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가짜 계란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조작은 국뽕을 위해서라면 뭐 사실 이런 허위 조작은 뭐 무궁무진하게 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뭐 중국이 그 소비에트 공화국처럼 분열되지 않는 이상 이제 네. 러시아 그렇죠? 네. 이 친구들이 지금 동시에 지금 네, 비슷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딱 70주년 맞이해갖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 거죠. 네.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 캐릭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는 중앙에서 뭔가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연예인 중에서도 국뽕에 심취를 해서 이렇게 나대는 애가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뒤에는 보면 어떤 매니지먼트에서 야 너네들이 한국에 하면서 일종의 이것도 문화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 매니지먼트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소속이. 그렇습니까? 이거 네. 어딘 기획사? 그러고 나서 요 반응들이 어때요? 반응이 굉장히 안 좋고요. 소속사나 아니면 이 소속사- 일단 국민적인 반응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뭐 이런 국민청원도 올라왔는데 예. 한국에서 이제 돈 벌고 역사 왜곡하는 예. 중국 출신 연예인들을 예. 퇴출시키라라는 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아니 이거 이 엑소면 뭐 SM 이런 데 아닌가요? 맞죠? 엑소는 네. SM이죠. 자, 우리 네. 저 혁명 21이 이제 SM 앞에 가서 이제 드디어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쯔위가 네. 한번 이제 대만 국기를 흔든 적이 네, 있어요. 네, 그것 네.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찌리가 누구였? 어디 대만 출신이었죠? 출신 아이돌. 트와이스. 아, 네, 네. 그 예쁘게 좀. 네. 예, 그게 그냥 생기고 하여간 뭐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네. 예, 그거 하나 흔들었다고 뭐 중국에서 뭐 십자포화를 맞고 결국에는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JYP 소속이거든요. 그 얘기 그때. 들었었어요. 예, 네. 박진영 네. 대표도 직접 중국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사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많은 이 좀비 강시 떼거지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집단 이지면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쯔위가 사과를 하면서 진짜 눈물 나요. 중국은 하나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중국인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결국엔. 일이다. 예. 슬픈 일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쯔위가 한국에서 연예인 활동하고 대만에서 활동했으면 이런 발언은 안 했. 그렇겠죠. 당연하죠. 안 했는데 네. 아니 자기 나라 국기를 흔드는 게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거기는 왜냐면 대만이 인정을 안 하니까. 네. 그래도 그렇지. 참. 그 대만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본이 산업화시킨 나라잖아요. 네, 일본이 맞아요. 산업화시킨 상당히 친일적인 문화가 네. 많이 서있는 네. 대만인데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일본도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기 위해서 대만하고 국교 단절했듯이 네. 국교 단절했듯이 네. 그래서 참 제가 그 기억나는데 어릴 때 제 고향 진주에서 대만 화교 가던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88년도인가 87년도인가 그때 노태우 때죠. 맞다. 우리가 중공하고 수교하면서 대만하고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참 그 중국집 그 사장님이 슬퍼하시더라고. 아. 그 대만은 사실 굉장히 동맹이었죠. 그렇죠. 당연하죠. 동북아 있으면 동맹이었는데 네네. 제대로 된 정권이 잡으면 저는 과감하게 대만하고 수교해야 된다 봅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중국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중국 욕만 할 수밖에 욕 말고 중국 욕 말고 한국 욕도 먹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뭐 솔직히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그 멤버들이 다 들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돈 보고 지금 하는 그렇죠, 건데 찍소리도 못 하니까 계속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 찍소리 못 하는 거를 이게 중국 전체 목소리는 아닐 거라. 거기서도 깨어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워낙 언론이 통제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전체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죠. 착각되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매스미디어에서 이런 걸 전체적인 이런 걸 발표하니까 이게 통쳐서 이 새끼들 모두 이런 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저도 여기 한국에 와서 사업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하고 술자리에서 가끔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도 중국 공산당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자체를 경멸하고 싫어하는 중국인들도 네네. 많거든요. 네네. 근데 단지 뒤에서 포괄적으로 자기들 목숨이 달린다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뒤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뭐 제일 좋은 모델은 뭐 중국이 이렇게 좀 의식이 이게 선진화돼서 좀 분열돼가지고요. 그 안에서 크니까 좀 분열이 안에서 뭔가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천안문 그 사태 때 보면 어우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 시위 그게 진짜 자유 시위라고 해요. 이게 천안문 시위가 네. 자유 시위인데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엄청 많이 죽었죠. 그렇죠. 그냥 총으로 난살내버렸죠. 탱크 물고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외신 기자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란 나라 자기들은 동북아에서 중국이 공산화가 될 거라고는 자기들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니까 배금주의가 중국인들이 좀 어느 나라보다 좀 이게 우월하잖아요. 금전을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을 살아가는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이 알바끼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연예인들도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중국 관련해서 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무릎 꿇고 사과해요. 그게 그것도 또 나라의 국격이 없고 네. 국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이 장소 시진핑, 문재핑 얘기다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야 뭐 저는 이 사람은 안 좋아하는데 뭐 얼마 전에 또 이효리가 자기가 마오 뭐 이거 외국 이름으로 한다면 자기 이름을 마오로 정하고 싶다 해갖고 중국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그것처럼 이렇게 막 실드를 쳐주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자기도 뭔가 그 중국 이름을 쓰긴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 큰 문제가 될 건 없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근데 막 해갖고 이효리가 그때 뭐 인스타그램이니까 그거를 그냥 계정을 닫아버리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나는 좀 처음에 그 기사를 봤을 때 마오란 이름을 뭐 두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오란 이게 약간 중국어 이름 썼을 수도 있고요. 식당 이름 마오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사다 마오도 마오죠. 근데 이제 자기가 중국 이름으로 한다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혹시 이제 뭐 자기가 어떤 주위에 관련된 어떤 뭐 매니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은 마오이즘이 성행하는 나라고 마오이즘을 아주 신앙시하지 않습니까? 모택동을. 그러니까 마오라는 걸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알고 그런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다 보면. 근데 이제 그게 그 역풍이 뭐냐 역풍이 분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저도 이효리를 별로 음악도 안 듣고 관심도 없다만 제가 볼 때는 까불다 걸렸다. 저랑 동갑인데 좀 짠한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효리 팬이 되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원래 여기 항미 원조의 핵심이 이제 상감령 전투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서 이겼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좀 팩트를 갖고 왔어요. 보니까 상감령 전투를 한번 소개를 한번. 상감령 전투가 뭐였냐면 그때 6.25 전쟁 할 때 적영능성 전투랑 삼각고지 전투가 있었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 그 손실 병력은 우리나라 국군이 4,830명이고 중공군은 14,867명이 죽었어요. 희생됐어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한국군보다 3배는 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사망한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다 영웅들이고 우리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미국에 대항해서. 근데 맞습니까? 수치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허위 조작 네. 허위 조작 문화의 그 동북아 최강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기들이 뭐 맞다고 보게 되면 네. 사실 우리나라 측에서는 이거 당연히 아니다라고 이거를 또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기 때문에 또 이해 안 되고 네. 네. 그걸 중국인들은 당연히 이게 많은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많은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중국뽕이라는 게 이게 뭐 이런 중뽕. 얘네들이 멤버들이 한국에서 와서 돈을 벌고 한국 소속사에 돼 있는 이 멤버 애들이 네. 저는 절대 알아서 아무리 중국뽕에 취해 있다 하더라도 네.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동시에 했다라는 거는 거의 그 뒤에서 뭔가가 있다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모든 거죠. 이게 어떤 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50 때 보도 지침 있듯이 네. 이걸 해라. 그렇죠. 한국에서 매니지먼트를 할지라도 뒤에서는 네. 중국 공산당들이 이런 부분은 너네들이 네. 다 피하를 해라. 네, 네, 지시가 내려온다고. 예. 그런 취지가 내려오고. 네. 어쨌든 공안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철저한 공안 네.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이 반중 현중 문화가 상당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우리가 보면은 친중 정권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성격이 보면 강하죠. 그건 뭐 우리 얘기를 떠나가지고 그 기자 폭행 사건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그거는 정말 있을 부족적인 수 사건이에요, 정말. 혼자 밥 먹고 그렇지. 예,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네. 뭐 대통령이 가서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국가 대 국가는 우리가 작은 나라 큰 나라가 그런 게 어딨어요. 당연하죠.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진짜 상용시켜주고 아니 그래서 또 그 전쟁 같은 것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과거의 역사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아니 중월 전쟁도 있었죠. 베트남과의 전쟁이죠. 네, 중국이랑 베트남에서. 베트남이 이긴 전쟁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아까 그 상감령 전투입니까? 네, 상감령. 우리나라도 이게 전쟁 영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 네.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저기 강원도 화천에 가면 8호호라고 있는데 네. 이 8호라는 건 이승만 대통령이 네. 지어준 네. 거죠. 8호는 오랑캐. 네. 오랑캐를 격파했다. 그래서 8호인데 네. 육사단 김정호 그 장군님이 그 대승을 이뤘습니다. 네. 그래서 중공군을 절묘한 병법을 써가지고 호수에 거기다 수정을 시켰어요. 위대한 전투. 네. 6.25 전투에서 다부동 전투 못지않은 네. 우리가 명승리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런 영화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8호호에 관련된 이게 육사단의 그 위대한 그 적은 숫자로 엄청나게 적은 숫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대급도 안 되는 병력으로 중공군 한 사단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야 작전으로 그냥 완전히. 예. 뭐 얘기 딴 얘기 하자면 네. 이 보통 역사 관련된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만들면 진짜 그 예를 들어서 영화 그 게시판대로 난리잖아요. 난리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건 간에. 그렇죠. 그게 이런 거는 진짜 그냥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우익이다, 뭐 우쪽이다, 네. 좌쪽이다 상관없이 자기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게 아무리 극우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뭐 극좌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항상 사실은 사실인데 우리가 보면 최근에 뭐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무슨 백선엽 장군님을 뭐 까는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이 좌빨들이 하는 얘기는 좌파가 아니라 좌빨이라고 했습니다. 한 얘기는 말하는 멘트 스타일이 어떠냐면 그때 누가 없었더라도 누가 아니었더라도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는 항상 가정을 뭐 뜬구름 잡는 소리를 네, 하는 네, 게 제일 많죠. 이 멘트 네,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 옛날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어도 산업화는 맞아요. 잘 됐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대 항상 흐름상 그럴 네. 수밖에 없었다 뭐. 근데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 실제로 그걸 수행을 했던 거는 네. 그때 다부동 전투는 백선엽 장군이 그렇죠. 해가지고 네. 전세를 역전시켰던 거고 네.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따지면 근데 민주화도 그렇죠.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공정부 끝나고 나서 네. 그렇죠. 그거 상식 아니에요? 그거? 다음에 또 언제 될지 모르겠죠. 민주화의 이 운동의 실체에 대해서 민주화 그 실제로 부분은 정말 한번 해봐야 돼요, 사실. 네, 실체에서 그래서, 예. 민낯을 한번 네. 까봐야 돼, 정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
민주화 운동에서 네. 사실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안에서 페미니즘 문화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뭐 설치는데 실제로 가장 여성에 대해서 폭압적으로 더티하게 하는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다는 걸 제가 많죠. 술자리에서 봤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뭐 네. 몇 년 전부터 해갖고 다 성희롱이 제일 드러나고 많은 있잖아요. 성희롱. 것도 거기죠. 그렇죠. 성희롱, 네. 성추행이 제일 많이 남발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술 들어갔다면 뭐 그냥 뭐 네. 나오는. 좌파 상영의 영화 감독부터 해갖고. 그래서 제하고 친한 이 좌파의 누나도 저는 술 매너가 깔끔하거든요. 네, 네. 우리 근데 강감독 가르쳐 저는 여자에 대해서 참 어떤 그런 더티한 짓을 안 해요. 네, 네, 네. 더티한 짓을 안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야 네가 그래도 네가 보니까 술꼬리 같아도 네가 낫다. 네, 술매는 인정.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걸 뭐 제 자랑 할 건 없지만 그냥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안 네. 듣고 네. 그래서 이 동북공정 한미원조 맞다 그 얘기예요. 넌센스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금강천인가 무슨 영화 제가 지금 찾아보지 못했는데 네. 지금 제작되는 영화. 영화. 네. 네. 약간 뭐 엄청- 국뽕적인 영화. 상당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이 전투가 우리나라 금강산을 배경으로 하는 네. 6.25 전투인데 네, 네. 이 감독이 지금 이제 영화를 제작해놓고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미 해병대 네이비실 네이비실. 모자인지 네. 그 모자를 쓰고 이제 촬영하는 모습을 올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네. 중국몽은 그 결론은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으로 바뀌는 거죠. 네, 아메리칸 그러니까. 네, 네. 예. 근데 웃긴 게 이런 일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모르실 거예요. 2006년에 하얼빈 시에 안중근 동상이 세워졌던 거예요. 예. 안중근 동상. 아 예. 근데 이거를 중국 당국이 네. 외국인 동상은 안 된다고 해서 치웠어요. 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안중근은 어떤 분이죠? 일본 제국주의에 그렇죠. 맞서 그- 항거한 분이잖아요. 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기들이 제국주의에 싸운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는데 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자기들은 거죠. 뭐 네. 어쨌든 이방인이라 이렇게 보는 거겠고. 네, 네, 네. 그리고 맞습니까? 동산도 실사진을 복원한 게 아니고 뭐 그때 뭐 좀 굉장히 엉성하게 만들었다던 그랬나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네, 네. 들었습니다. 참. 예. 네. 네, 좀 마지막으로 네. 이게 솔직히 뭐 이 연예인들 뭐 그렇게 한 게 저도 싫지만 이 핵심은 화살의 핵심은 이 힘없는 연예인들보다는 그렇죠. 연예인들 뭐 뒤에서 중국의 주물르는 그쪽이나 아니면 여기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뭐 중국 눈치나 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 정부의 뭐 네. 스탠스가 더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언제까지 굴욕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 정말. 뭐냐면 이제 미래를 진단하는 거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그 어떤 적개념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대륙은 사실은 1000년 이상의 적이지 않습니까? 적개념을 많이 보자면 우리 내 숱한 뭐 내침을 하고 그죠? 아유 우리가 그다음에 뭐 얼마나 굴욕을 인조도 그랬고 맞죠? 그렇죠. 예. 그랬던 이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힘의 대칭적인 이 밸런스가 깨지면 제가 볼 때는 특히 지금 뭐 조선족들 국내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저기 뭐 대림동에 가서 마라탕 먹고 하다가 제가 2년 전부터 갑자기 좀 짜증이 나서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가서 마라탕 양꼬치는 네. 안 먹기로 했다. 안 먹고 그 연남동에 있는 대만 화교들이 있는 데 가서 오 좋습니다. 그거는, 예, 예. 탕수육 짜장 짬뽕은 이게 한국 음식입니다. 예. 이게 사실 한국 음식이죠. 거기는 없잖아요, 맞죠? 아니 그렇죠. 사실상 뭐 우리-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한국 음식으로 국산화는 한국 그렇죠. 맞죠? 한국 네, 음식이고 그래서 뭐 그때 중국 친구들 보니까 이게 뭐 연남동 가니까 이게 모르더라 이게 뭐냐 그러더라고 이게. 아 그래요? 아 자기들 나라에는 이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조법도 좀 다르다 그러고. 아 다른 많이 그래서 그 때문에 마라탕 양꼬치 집에 안 갔다. 네. 하여간 뭐 더 이상 네. 이게 저는 중국 시장을 위해서 네. 중국 출신 연예인들을 뽑는 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냥 뭐 그냥 정말 아티스트로서 전 BTS는 좋아하는 그룹은 아니지만 네. 성공을 하면 뭐 중국에서 뜨지 않겠습니까? 네. 꼭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쪽은 그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근데 진짜 커요? 저는 그거 봤다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갖고. 크긴 크죠 확실히. 네. 네. 크긴 크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료는 이쪽에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작곡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데. 아 별로 안 좋은데. 네. 근데 이런 그 대형 기획사에 있어서는 실제 굿즈나 뭐 이런 그 관련된 그런 거는 다 중국에서 소비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시장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4억이니까. 제일 그 바람이냐면 그 약간 중국도 덩치가 크고 소수민족 이렇게 많이 이게 그 올려져서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네, 합쳐져 있지. 이게 좀 나라도 좀 쪼개고 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좀 민주적으로 좀 바뀌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연방제로 바뀌는 거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뭐 구소비에트 공화국 분열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스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렇죠. 네, 나눠지고. 그렇죠. 그 안에서도 보면 여러 이민족들이 뭐 묘족도 있고 회족도 있고 네. 투르크도 있고 이런데 네, 네, 네. 이렇게 갈라서는 게 네.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갈라서는 게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전 인류의.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티베트 인간에서 맞아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이죠. 다양성이죠. 네. 그리고 인권이고. 그렇죠. 네. 그럼 기본을 지켜야지. 그렇죠. 국가가 기본을 지켜야지. 기본을 어기면 어떡해요. 사실 뭐 그쪽에는 소수민족들이 그 통치 당하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그죠? 네, 당연하죠. 네. 네. 마지못해서 그러고 있는 거지. 네.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가운 셀럽이 뜬다! 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